그 우리 교과서 보면 대도시 시의 시장은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에. 그 모르고 이해하면 안 되거든. 이게 조금 복잡하다. 공부를 강의하고 공부하는 걸 이렇게 보면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기본 개념을 잘 해요. 기본 개념. 무슨 얘기냐면 광역도시계획 시험 나온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뭐냐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온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고. 법을 항상 만들 때 제일 먼저 이게 뭐야 라고 정의를 둬요. 그 정의가 압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그런 거는 10여 년 전만 해도 전무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싶네? 그럼 가상화폐라 하면 이걸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정의 개념을 잘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도외시해요. 너무 쉬워 보이니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시험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 교과서를 한번 들어가 보면 다시 앞으로 10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자, 또 줄치는 요령, 첫 수업이니까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어디 문방구 가서 20cm짜리 자 있죠, 자. 그런 걸 사다가 막 줄치, 혼신을 다해서 오하열 맞춰서 줄치고 떨어져요. 객관식이라고. 무슨 얘기냐? 문장을 통째로 줄치면 그거는 객관식 공부가 아니잖아요. 통째로 줄 안 친 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 어느 부위가 중요하냐?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 얘가 중요한 거라. 거기만 딱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다르구만. 그러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어디에 대한? 광역시가 아니고 또 보질 않아요. 여러분 보지도 않고 동그라미 쳤는데 기억도 안 나. 그러면 봐요. 얘는 PPT 넘어가 버리고 교과서 넘어가니까 칠판에 필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오는 게 뭐에 관한 거다? 광역 도시계획이라고 살면서 여러분들 일일 계획, 주간 계획 이런 건 어떻게 들어봐도 광역 도시계획 못 들어봤잖아요. 광역 도시계획 뭐요? 하니까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이걸 떠들어야 된다니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자, 광역계획권이라고 있는데 이 광역계획권이란 놈이 먼저요? 광역도시계획이 먼저요?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광역계획권이 먼저. 법은 해석이란 말이죠. 법조문 해석.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했더니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니까.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되고 뭔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게 바로 뭐다?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러니까 얘를 누군가가 지정을 해주겠지. 그렇죠? 그리고 광역도시 누가 짠단 말이지. 그래서 광역도시 시험을 낼 때 이거 누가 지정하지? 이건 누가 수립하지? 얘가 정답으로 나오는 게 80, 90%예요. 다른 건 내면 헷갈리지를 않으니까. 헷갈리는 게 이 두 가지거든.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잘 해야지만이 물고기 잡을 수 있는데 대충 하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정답으로 헷갈리게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한 사람하고 그걸 탁탁탁 체크해가면서 공부한 사람하고 객관식 정답률은 달라져 버려요. 공부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그래서 일단 뭐가 뭔지 몰라도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누군가가 지정을 해주면 여기에 대한 장기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 짜는 걸 무슨 계획? 광역도시. 그럼 여러분 지문에 광역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한다 하면 맞을까 틀릴까요? 틀리지.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광역계획권이야. 자, 개념 나왔지, 개념? 그럼 내가 또 한번 참고로 보여줄게요. 14페이지를 가보면 14페이지에 제2절에 무슨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놈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를 항상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된다고.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러면 얘는 뭐요?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뭐라고 하냐면 특별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시가 몇 개? 한 개밖에 더 있어요. 특별한 시인데 서울 특별. 왜 서울 특별시야? 왜 특별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시라고 하고 부천 특별시라고 하면 어때요? 왜요? 부천 특별시 하면 안 특별해지나? 왜 서울만 특별시예요? 내려와요. 아, 그러니까 이름 바꾸면 돼요. 그건 서울시 하고 부천 특별시 하면 부천 뭐 특별해 보이잖아요. 수도라서. 수도라서? 수도는 서울 특별시는 중앙정부일까요? 지방정부일까요? 지방.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장들 모이세요. 용산 대통령실로 모이세요. 전국의 자치단체장 회의합니다 하면 서울시장 갈까 안 갈까? 그럼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지. 지방정부죠. 서울시도 지방정부예요. 아, 지자체장 할 때 서울시장 가잖아요. 전국의 시도지사 모이세요 하면 그 시도지사가 바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를 줄인 거거든. 서울시장이나 법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법적 지위는 똑같은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즉 지방정부다 이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이렇게 대통령이야 중앙정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업무를 부처를 나누어서 그 부처 장관을 뽑아서 네가 이 업무는 네가 하세요라고 업무를 분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을 잘 하려면 주구장창 시도지사, 시군구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국방부, 행안부 이런 걸 중앙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도지사, 시군구를 지방정부다. 따라서 우리 어저께 중개사법 시간에 그 광역자치단체 막 PPT 띄워서 이렇게 막 하던데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조례 막 얘기할 때 경기도 막 분당도 나오고 부천 나오고 막 표 나오던데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화요일 날 했던 것 같아. 지금 봐봐. 예?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요 했더니 제일 먼저 특별시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 광역시도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나라 광역시가 몇 개쯤 되게요? 뭐 대충 아는 대로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틀린다고 뭐 유배가고 뭐 이렇게. 인천광역시라고 들어봤죠? 찍고 대전광역시, 찍고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찍고 돌아와서 광주광역시 몇 개? 6개. 알아야 돼. 쓰지 마세요. 앞으로 700번 나올 텐데. 700번 쓸 거요? 알아버려야지. 수도 없이 나올 거니까. 자, 지금 나오는 게 특별시, 그 다음 뭐라고 됐어요? 광역시, 그 다음 옆에 특별자치시가 있어. 얘는 어디? 세종시. 세종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예요. 그런데 왜 우리 연초에 강원도 뭐 특별자치시가 되고 특별자치도 이런 말 뉴스 나왔잖아요. 이 법이 있을 때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아니었으니까 그건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래됐으니까. 그 제주 특별자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나중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된다. 이런 말 나왔죠? 자, 봐봐.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별로 짜는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적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시에 대한 장기 청사진 짜는 것은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 도시계획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짜는 장기계획이니까 이거 짜는 사람은 여기에 장들이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짤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정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념들 안 외우고 막 줄치니까 외워야 될 일이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광역계획권이 뭔지 몰라도 여러 개 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지정된단 말이죠.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한 장기계획 짜는 걸 뭐라고? 광역도시계획. 개별 서울시에 대해서 인천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서
저 10페이지에 광역도시계 개념 나왔고 광역도시계 내용이란 말이 있죠.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대 물어보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용은 여기서는 가끔씩 예전에 물어봤었어요. 이 셋 중에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내용을 물을 때 여기서 물어보지 여기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굳이 연락 안 해도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박스 밑에 광역계획권 지정이란 말 나오죠. 한번 볼까요?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 도시의 공간 기능을 서로 연계하고 줄 치지 마세요.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고. 자, 무슨 시설을?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 해놓고 지정 대상 지역 보면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 관할구역 거기 전부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또는 일부를 동그라미 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여러 개 시군의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청 가능 한번 볼게요. 중앙행정기관 장이란 말 나오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잘하려면 앞으로 저런 용어들을 잘 해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중앙행정기관 장이란 말 나오죠. 저게 누굴까? 관계부처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 18개 부처 장관들. 왜 우리 제일 유명한 게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문체부 장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장이라는 것은 그 부처별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시도시장 운수는 국토교통부나 도지사 찾아가서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2번인가 3번 나왔다고. 자, 그럼 보세요. 암기를 해야 될 게 있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암기가 아니지. 중앙행정기관 장은 국토교통부나 도지사 찾아가서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는 없다. 없기는 있다고 배웠는데 판단만 하면 풀리는 거잖아요.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지.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무조건 단독으로 합니다. 지정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 수립은 공동으로. 이 원칙만 알아놓으면 답 진짜 잘 풀리거든요. 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이걸 먼저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 어차피 여러분은 중개사 시험에 발을 디뎠잖아요. 이 시험 공부에 발을 디디는 순간 1차 과목 말고 2차 과목에 오면 매 시간마다 특히 공법은 매 시간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구, 장관 매 나옵니다. 매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아니고 뭐라고? 도지사. 이게 어제 화요일 날 윤영희 선생 그 PPT 보니까 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저는 이걸 무식하게 손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중앙정부가 아까 중앙행정, 국방부, 국토부, 우리나라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이거 필기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라 하는 것은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도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시, 인천시, 각 도. 그러면 아까 전국에 광역시가 6개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럼 도는 몇 개냐? 자, 경기도. 경기도 남북도로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눠서 경기도. 그 다음 내려가면 충청 남북도. 전라남 북도. 그 다음 경상 남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강원도 하나 빠졌네. 강원도래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에 들어가니까. 강원도도 나눠야 되나? 그래서 요 7개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을 압축해서 뭐라 하냐? 시도지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서 법적으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 빼고 난 다음에 왜 시군구청장이란 말 들어봤죠?
시군구라고 들어봤나요? 그 여기 이제 요 시군 할 때 요 시군은 그 도 소속의 시군이에요. 봐봐요. 경기도 부천시. 그렇죠? 서울시에 무슨 시나 군이 있어 없어요? 있다고? 없지. 서울시는 25개 구밖에 없어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표구가 어디 같아요? 그렇지 뭐 여러분들은 강남 가서 살아라 해도 못 살아요. 나도 못 살아. 강남에 34평 아파트가 35억, 40억이에요. 아파트 한 채가. 그러면 그 세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걸 낼 만한 월 소득이 돼야 되거든. 연소득이 돼야 된다고. 그럼 난 누가 강남에 34평짜리 아파트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받아. 빨리 팔아. 팔아가지고 한 아파트 34평짜리 한 5, 6억짜리 되는 동네 가서 사서 나머지는 말 타고 다니면서 쓰고 다닐 거예요. 뭐더라 그거 깔고 있어 그걸. 맞잖아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구만 있다고. 25개의 구. 우리가 아는 강남구, 양천구, 종로구 할 때. 그 다음에 광역시에는 구도 있지만 군도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수구, 서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다. 그 안에 있는 군에서는 자치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 밑에는 시군밖에 없잖아요. 자, 경기도 안에 무슨 구가 있어요?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연천군이라고. 그래서 시군이라는 것은 도 밑에 있는 걸 시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구청장도 자치구청장이 있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이 선출하는 구청장, 구의회가 있는 것. 그래서 건축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건 누구냐?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만 선출직 자치구청장. 복잡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 인구가 50만 넘는다. 이걸 대도시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50만 넘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50만 넘으면 25만을 기준으로 분구를 할 수가 있거든. 주소를 보면 아는 거예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이렇게. 안양시는 동안구, 만안구 구가 두 개라는 얘기는 50만 넘는데 75만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경기도 부천은 구가 몇 개쯤 될까요?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요. 대표동으로 간다가 보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뭐더라 돈 쓰고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사는 대로 살지.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 그죠? 그럼 부천시 인구가 많을까? 안양시가 많을까? 그렇지. 부천은 하나의 구가 25만이라니까. 부천시는 75만 넘는데 아직 1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시, 무슨 구 이렇게 가면 50만 넘는 대도시라 하고. 자, 경기도 광명시에는 구가 있어 없어요? 광명시 무슨 동?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만이 안 된다는 얘기고 넘어도 분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도시가 아닌 일반시가 되는 거예요. 시흥시 은행동이라고. 이렇게 나가면 구가 없잖아요. 그럼 대도시가 아닌 일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 대도시 시의 시장은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책에. 그거 모르고 이해하면 안 되거든. 이게 조금 복잡하다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의사 있죠. 이 사람들은 광역자치단체. 그 밑에는 시군구를 뭐라고? 기초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누구래요? 도지사. 그러면 언제 국토교통부, 이거 중앙정부란 얘기든 국가가 지정한다는 얘기거든. 언제 그러지?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이 둘 이상의 시도란 말 나오죠 지금. 둘 이상 시도가 내에 걸쳐 있다. 누가 지정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도관할 구역 안에 속하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자, 그럼 이걸 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얘들이 가장 좋은 데가 보세요.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렇죠? 서울특별시하고 붙어있는 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붙어있는 도가 경기도잖아요. 경상북도도 아니고.
경기도의 대표시가 뭐 어쩔 수 없지. 부천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비슷하게 잘 나가는 광명시. 그 다음에 인천하고 붙어 있는 시흥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나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광역시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맨 놈의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역시설이란 게 여러 개 시군에 걸치는 걸 말하는데 그 광역시설을 하나하나 설치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광명, 시흥, 부천 연결하는 광역도로 하나 만들어요. 자, 이 세 개 시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정당 공천이 기본이거든요. 아, 장들은 소속 정당이 다르네? 뚜껑 열린 당, 당나라당, 네 맘대로 당,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당은 없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는 뚜껑 열린 당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당나라당은요? 비슷한 당이 있었잖아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그래서 이걸 돌려서 뚜껑 열린 당, 당나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속 정당이 다 다르면요, 지향점이 달라요. 똑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 여당, 야당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도를 하나 만드는데 100년 가도 안 되니까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버려.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자, 그러면 경기도 안에 3개 시를 묶었죠. 그럼 누가 지정할까? 광역계획권을. 아니죠.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요. 경기도지사. 광역계획권이 도관할구역 안에 속하 있으면 누가 지정하라고? 도지사.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요. 일단 경기도지사. 강원도로요? 한번 가볼까요? 강원도의 대표시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강원도 하면? 춘천은 사실은 강원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관령을 중심으로 춘천 바로 밑에 가평이거든. 경기도 가평, 경기도 연천, 춘천. 사실은 그는 경기도로 가야 돼요. 강원도래요. 그러면 그래도 원주부터 시작해서 특히 산 넘어서 저 속초, 뭐 동해, 강릉 이쪽이나 가야 뭐 강원도래요 라고 사투리도 좀 나오고 좀 강원도 맛이 나지. 안 그래요? 저 강원도로 가면 저쪽으로 가는 느낌이 좀 뭔가. 그래서 일단 강원도라고 하면 일단 속초, 강릉, 동해, 삼척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도로 하나 뻥 뚫을 때 만들어야 되는데 강원도 안에 4개 시군에 걸쳐 있잖아요. 누가 할 거야 이거를. 그래서 하나로 묶었단 말이에요. 강원도 안에 4개 시군을 묶은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광역계획을 지정한다고? 강원도지사. 전라도라는 말은 전주,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고 하는 거예요. 경상도는 경주, 상주를 합친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대표시가 전주시예요. 전주 옆에 군산, 남원, 김제 하나를 묶어요. 전라북도 안에서 4개 시군을 묶어둔 거죠. 전라북도지사. 자, 그런데 이 광역도로가 경기도에만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인천시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남동구 일대까지. 그럼 인천광역시 일부하고 경기도가 같이 묶인다는 얘기지. 서울시하고 경기도 같이 묶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잖아요. 그럼 누가 지정하라고? 그렇죠. 둘 이상 시도지사보다 높은 사람은 지자체가 없거든.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지정해야 되겠다. 누가 지정한다? 이걸 제일 정답 처리 잘 내는 게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라고 낸다고. 공동 지정은 절대 없어요. 지정은 무조건 단독. 지정은 단독이에요. 자, 그러면 자 경기도에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누가 지정한다고? 경기도지사가. 강원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었다. 강원도지사. 전라북도지사.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유, 아까 표시 봤지만은 이거는 시험에서 봐봐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잖아요. 이번이 34회만 안 나왔다니까. 여러분 시험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내년 10월달까지 반복하면 틀리면 마약 중독자죠. 지금부터 하는데도 내년 10월달 틀린다 그러면 거의 뭐 마약 중독 아니면 뭐 그냥 뇌세포가 잘못됐다든가 뭐 이렇게. 따라만 해도 합격하는 거죠. 합격인 거지. 그 다음 지금 여기에 지정이 됐으니까, 절차 지정할 때
절차가 여러분 우리 공법ችን 낯선 용어가 많아. 무슨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어. 위원회라는 것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 행정 절차가 오류 하자가 있는지 스크린하는 거거든. 훑어보는 거예요. 위원회가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중앙이잖아. 중앙. 국토교통부 주면 설치하면 중앙이란 말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서울시나 경기도에 설치하면 지방.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는 당연히 어디에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집해서 심의 거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는데 재작년 우리가 34회가 올해 시험 나온 건데 우리는 시험 끝나면 그게 작년 돼버리는 거야. 우리 35회 대비니까. 33회 시험에서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고 도지사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거치라고 낸 거예요. 맞아, 틀려요? 이거 외워야 되냐고. 그야말로 하나하나 알아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래, 이런 거 틀린 사람들은요, 중앙정부가 누군지, 지방정부 누군지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막 주구장창 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틀려버리지.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드디어 장기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